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 거지. 하지만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차이점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등식은 값만 얘기를 할 거고 부등식은 그 값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겠지. 예, 부등식을 풀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부등식은 항상 어디? 수직선 위에다 표현한다. 됐습니까? 요 놈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수직선 말고 좌표 평면 위에다 표현합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두 개의 그림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뭐야? 두 개의 공통점이 뭐야? 아니 그림 두 개를 비교하는데 공통점도 못 찾아? X축. 그러지 X축이 공통점이야. 다시 말해서 수직선에서 우리는 X값만 나타낼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X값도 보일 거고 Y값도 보일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를 똑같게 보려면 뭐만 보면 똑같은 거야? X값만 보면 똑같은 거라고. 그것만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풀 때 여기다 2차 함수를 이렇게 잘 보이는 걸로 해볼게요.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X값만 본다고 하면 이런 그림을 이렇게 모양을 보는 게 아니겠지. X값만 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X값만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니? 그럼 얘를 여기다 나타내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나타내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냈더니 수직선 이 X축하고 선이 잘 안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표현을 했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소리잖아. 표현이잖아.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걸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래서 조금 더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끝값에 대한 내용이 등호가 있냐 없냐.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등호가 있냐 없냐. 그 단순한 얘기로 문제를 틀립니다. 알았어요? 범위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2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요거에 대한 내용. 항상 부등식을 얘기할 때는 일단 크다라고 얘기하고 같다에 대한 생각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거기서 많이 틀려. 그건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야. 실수로 등을 안 썼다. 이거 없어. 실력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해보는 방법은 그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집어넣어 봤을 때 만족을 하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가 빠지는 거다. 이거는 계속 연습해서 습관적으로 당연하다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을 하면이야. 만족을 하면 등호가 있는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가 빠진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수직선에서 우리가 잘 보이는 위치가 있지. 수직선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표현하지? 0을 표현하잖아요. 수직선은 딱 이것밖에 표현 안 해. 자, 수직선에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도 할 필요는 있어요. 보통 우리는 생략을 해버리지만 X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관계는 없지. 하지만 0은 표현하고 거기에 두 번째로 뭘 표현하냐면 1을 표현합니다. 뭘 표현한다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를 표현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은 양수 쪽에 있는 1, 음수 쪽에 있는 절대값이 1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1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분명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하고 마이너스 1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나요?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요. 음수의 역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수직선에 점을 찍을 때
하나는 어디에 찍고 하나는 0하고 1 사이에 하나를 찍고 하나는 1부터 큰 사이에 점을 찍었다 이거죠. 두 개가 세트가 된다 이거지. 위치적인 것은 모릅니다. 위치는 몰라. 두 개가 역수가 되면 하나가 0, 1 사이에 있으면 하나는 1보다 큰 것이 있다 이거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 얘는 한 칸이잖아. 얘는 무한대까지 가겠지. 이쪽이 아주 넓어. 하지만 이 넓은 놈하고 이 좁은 놈하고가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세트야, 세트. 세트야. 하나하나가 세트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3분의 1은 역수는 3이고 100분의 1은 역수는 100. 이해되니? 1억의 역수는 1억분의 1 이래 된다고.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세트야. 그래서 1이라는 수가 나오면 항상 역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역수의 특징이 1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x가 3보다 큽니다. x가 3보다 커요. 그러면 x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지? x가 3보다 커. 그럼 x분의 1은 뭐라고? 3분의 1보다 적다. 아니 3분의 1은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보다 크면 3분의 1보다 작다 하면 틀린다고요. 하면 틀린다고요. 조금 전에 뭐라 했었어? x하고 x분의 1은 역수잖아요. 역수인지 확인되니? x하고 x분의 1은? 그럼 3보다 크다는 애는 3보다 크다는 애는 3보다 크다는 여기서부터 학교 이제 끝났니? 몇 시에 끝났어? 몇 시에요? 지금 3시 15, 45. 2시 45분에 끝났어? 모든 학년이? 오케이. 자, 지금 3보다 크다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이거의 역수는 어디 있다고요?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돼? 1위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역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역수는 뭐? 1, 곱해서 1 됐어요? 1이 나오면 역수에 대한 얘기고 그 역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편하게 잘 풀려면 우리는 뭘 볼 거야? 수직선에 나타내면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안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뭔말 이해됩니까 지금? 네. 됐지?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틀려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x분의 1은 3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되니? 그러면 똑같습니다. x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분의 1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3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있어? 3보다 작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는 뭐야? 역수지. 딱 얘를 보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말이 안 돼? 이상하다 해야 돼. 뭐가 말이 안 돼? 여기에는 0이 있어 없어? 0이 있지. 0분의 1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x가 3보다 작다에 x분의 1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모순이다 이거야. 일단 모순. 내가 원래 주어진 시가하고 다릅니다. 원래 주어진 식하고 달라. 그렇지? 원래 주어진 식은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식을 적어줬다고. 근데 새로운 식은 문제가 내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나와요. x분의 1이 3보다 작습니다. 그랬을 때 x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응? x분의 1이 3보다 작을 때 x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x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주어진 식에서 분명 분수 형태가 나오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먼저 적고 가야 돼. 안 알려준다고. 당연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x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에 대한 역수는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역수는 그대로 요 놈은 1이로 가고 요 놈은 1이 들어온다 이 말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x가 음수부터 가볼게요. x가 음수이면 3보다 작다. 당연한 말 아니야? x분의 1이 3보다 작은데 x가 음수야. 그럼 당연한 말이야. 그러면 어째? 항상 성립한다 이거지? 네. 됐어요? 앞으로는 쌤이 이놈을 그냥 오케이라 적을 거야. 항상 성립. 정확한 표현은 항상 성립.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x가 이제 양수이면 x분의 1이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역수가 돼가서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양수인데 3보다 작아요. 그러지? 그렇게 되면 x는 3보다 크다가 나온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 써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됩니까? 됐어요? 이해됐어?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얘기했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 본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자, 수직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이제 안 틀려. 뭐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자 상수가 들어가 있는 상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보고 해석을 해 보고 문제를 푼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 연립부등식 주고 해가 정수해가 하나만 있다. 정수해가 없다. 해가 없다. 정수해가 없다. 다른 말입니다. 해가 없는 거는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고 정수해가 없다는 것은 정수만 생각했을 때 없다는 소리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방법이 완전 다르다 이 말이야. 풀이가 완전 다릅니다. 이해되니? 간단한 예시로 들어줄게요. x가 3보다 작다. 그리고 x는 a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안 보이면 수직선에 나타낸다고. 보이면 바로 풀 건데 안 보이면 수직선에 나타낸다. 문제가 복잡하면 힘들수록 수직선에 나타내야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수직선을 하나를 그려놓고 하나는 3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는데 해가 없다, 정수해가 없다. 그럼 하나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 그렸겠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관계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해놨어. 차이점 뭐냐면 조심할 점 뭐냐면 요 놈의 높이가 있잖아. 높이. 얘의 높이하고 얘의 높이가 같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표현은 높이가 같다는 소리는 하나란 소리야. 이해되니? 내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높이가 다르면 여기는 내 땅이고 여기는 남의 땅이란 소리야. 그리고 우리는 연립에 대한 얘기는 높이가 당연히 다른 상황과 같은 상황을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두 개는 높이를 다르게 우리는 표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는 없겠다 이거지. 관계는 없겠다 이거네. 그러면 요놈이 A가 될 거고 요놈이 A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오른쪽에 움직인 것은 거의 똑같을 거고 왼쪽 움직이다 보면 요놈이 3일 될 때까지는
해가 없네. 3보다 왼쪽으로 가면 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요놈은 A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네. 등호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보고 생각을 하라겠지. 식을 만족한다 하면 등호가 있는 거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등호를 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두 번째 문제는 정수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범위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너희들 틀려. 그래서 정수해가 없다고 하면 정수해만 쓸 거야.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현하면 더 낫냐면 요렇게 표현을 해야 돼. 요렇게 표현해야 돼. 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표현하면 안 틀립니다. 3보다 작다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정수해만 갖고 얘기를 할 거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틀려. 근데 요렇게 하면 너희들이 순간 요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자연수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요 내려갔어. 정수해 없잖아. 3을 넘어갔어. 정수해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2까지는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는 두 번째 A는 일단 A가 2보다 크다가 되겠고 얘가 같아지면 정수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생각을 해야겠지. 정수해가 없더라 만족하더라 해서 2가 더 안에 들어간다. 뭘 조심한지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는 것은 조건 자체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자, 수직선 하면 나오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직선에서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지.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은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뭘로 풀 수 있냐면 정의로 풀 수 있습니다. 정의 절대값이 갖고 있는 뜻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는 0점 분리법이라고 해서 나는 절대값이 있으면 귀찮다 이거지. 절대값을 없애겠다라는 거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것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정의로 풀 수 있어요. 좀 쉬운 문제는 정의로 다 풀려. 근데 좀 문제가 복잡하다 싶으면 절대값에 2개, 3개 있다면 그 정의가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에 정의가 있고 여기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절대값이 좀 복잡하다, 식이 복잡하다 싶으면 우리는 0점 분리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나요? 쉬운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좀 어려운 문제는 0점 분리법을 꼭 써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나요? 0점 분리법의 뜻은 뭐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위치에서 분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세 번째는 뭘 이용할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자, 그래프가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야. 아직도 얘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거 예시 간단하게 들어줄게. 자, x 플러스 2하고 3하고 너무 쉬운 예시냐? 너무 쉬운 예시야? x 제곱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말은 이쪽 그래프, 다시 말해서 누구? y는 x 플러스 2라는 놈이 있을 거고 이쪽 그래프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이 있겠지. 됐나요? 누굴 비교한 거야? x를 비교한 거야? y를 비교하는 거야? y를 비교하는 거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y를 비교를 통해서 y가 왼쪽 y가 더 큰 두 개의 y, x에다 똑같은 놈을 집어넣게 되면 y가 다른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지? y를 비교를 통해서 x의 값을 찾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뭐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건 대충 그린 거야.
내가 여기에 있는 y 똑같은 y를 비교했더니 요놈 y하고 요놈 y를 비교했더니 여기 있는 y하고 요거 있는 y를 비교한 거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야 된다? 이쪽 y가 더 커야 된다 이거지. 이쪽 y가 큰 놈은 이쪽이라고 이쪽. 자, 얘를 읽을 때 아까 수직선에서 뭐를 읽는다고? x를 읽는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러면 x만 읽는다 이 말이에요. y가 이쪽이 더 큰 y 중에 x를 해로 찾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 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거라고 해. 우리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거고 답을 쓸 때는 x의 값만 적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 베타는 구해야 되고요. 이게 해석은 이렇게 하고 실제 값은 계산해서 구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안 할 거야. 이 설명은 안 할 거라고 이제. 문제 풀면서 너희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못 푸는 이유가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너희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막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 똑같은 방법을 써야 돼. 복잡하든 안 하든. 되니? 복잡하든 안 하든 똑같은 해석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기술은 내가 알려줄 수는 있어.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x 플러스 2가 x제곱보다 크다는 놈을 이쪽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0보다 작다라고 풀 수는 있어. 똑같은 그래프. 그럼 왼쪽 그래프는 뭐야? 2차 함수의 그래프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야? y는 0이 뭐지? x축과 비교를 한 겁니다. x축과 비교해서 식을 썼다 이 말이에요. 됐니? 지금 얘는 그래프적 해석이야. 식에 대한 해석은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와 그리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그래프가 있겠지. 못 그리는 그래프는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틀렸나?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이렇게 식을 썼어. 나는 왼쪽을 그래프를 난 못 그린다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못 그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음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그러면 이쪽이 이제는 음수니까 양수 음수일 때 풀고 음수 양수일 때 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됐어요? 해석되지? 이 그래프를 나는 x제곱이 좀 편하니까 왼쪽에 쓴 거야. 관계는 없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2 이렇게 풀어도 된다. 첫 번째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두 번째 식을 가지고 해석해도 되고 세 번째 식을 갖고 해석해도 관계는 없다. 그럼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소리는 두 개의 그래프가 쉽다를 이용하는 게 제일 낫다. 쉽다가 제일 낫다 이거야. 그런데 보통은 쉽다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어렵다는 안 돼. 됐니? 그럼 뭘로 가야 돼? 쉽다 어렵다로 구분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앞쪽에도 있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이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일부 범위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일부 범위면 좀 더 힘들어지고, 모든 범위면 그나마 마음 편해.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이 말이 되겠지. 얘를 보는 순간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식을 변형할 건지 말 건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가운데 식이 mx 플러스 n이니까 얘를 n을 넘기는 순간 얘도 힘들지만 얘도 힘들어진다. 얘는 힘들 것이고 mx는 그나마 좀 쉬워. mx는 그나마 좀 쉬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나마 쉬운데 이쪽이 힘들어졌어. 그럼 요 식은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x값을 넣었는데 순서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된다는 소리야. 그니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오른쪽에 있는 아는 것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 대충 그린 겁니다. 정확한 그래프 아니야. 대충 그렸어. 그리고 요놈의 직선이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x 똑같은 x를 넣게 되면 순서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요구라고. 어떤 요구인지 알겠니? 그럼 이해돼? 그렇지? 그러면 문제 그래프를 그렸더니 사실 이 그래프는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서 아직은 해석만 하는 중이라고.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이것부터 가봅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직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겠네. 가운데 있는 직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럼 답이 아주 많겠지. 답이 아주 많겠지. 답이 아주 많으면 요놈의 답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식은 다르더라도 m제곱 플러스 n제곱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그림은 m, n 중에 똑같은 놈 m을 나는 일치를 시켰어요.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는 m을 일치를 시켰다는 소리잖아. 근데 두 개의 n값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상황은 일단은 잘못된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 말이야. 일단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벌써 틀렸어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더 아래에 있단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가능성 있는 것은 그 중간 상황, 요 상황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요놈 두 개의 위치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얘랑 얘를 먼저. 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건 성립해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 맞잖아.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풀려고 봤더니 오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이 돼서 항상 0보다 큰 건 사실이 됐네요. 됐니? 그리고 2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얘하고 얘가 중근을 갖고요. 중근을 갖고 항상 큰 건 사실이고, 자 위치 관계를 했다는 것은 요놈을 등호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위치 관계만 본다가면, 위치 관계만 본다면 문제에서 요놈이 크거나 같다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니야. 아니, 얘하고 얘가 크지 않은데 크게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항상이니까. 그니 위치 관계를 봤더니 2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놈이 2,2는 여기든 여기든 관계없네. 여기다 2를 넣으면 4가 되겠네. 이 점이 2,4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이를 지나야 된다. 자,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자,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의미는 이 곡선에서 접점, 이 곡선에서 접점, 두 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일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접선이 일치를 한다가 우리는 두 곡선이 접한다는 의미야. 자, 앞으로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요거 의심하면 안 돼. 이제 두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만나는 접점에서의 접선의 식이 두 개가 일치를 한다는 소리야. 접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해석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갖고 풀어도 되고 요놈을 갖고도 풀어도 관계는 없겠지. 2,4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요 빨간 선을, 빨간 식을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m이라 해도 상관없겠네. 2,4를 지나는 직선이고 우리는 요놈하고 연립을 해가지고 접한다, 판별식 0이다 하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m 집어넣으면 n의 값 나오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오른쪽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야. 아까는 부등식이었는데 2차 방정식이야. 됐어요? 자, 아니 왜 부등식 문제에 방정식 문제가 나왔냐 이 말이지. 그러겠지? 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형제라고 생각하면 돼. 형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지?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에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고 2차 함수 문제를 2차 부등식에서 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럼 2차 방정식이라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부등식이라고 판단되는 말이 딱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부등식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뭘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프. 쌤이 지금 원래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대값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을 이용한다고 하고 거기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이라고 지금. 뭔 말 이해됩니까?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한 놈에 대한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의 그래프랑 요놈의 그래프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했지. 근데 이 그래프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자, 2차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지.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적어도 뭐가 나온 게 쉽냐면 축이 나오는 게 쉽습니다. 뭐가 나오는 게 쉬워? 축이 나오는 게 쉬워. 축이 안 나온 게 제일 어려워. 축은 나왔는데 y절편이 안 나왔어. 이거는 그나마 쉬워해. 축은 나왔는데 y절편이 안 나온 건 쉬워해. 하지만 축이 안 나온 건 어렵다. 알겠니? 그러면 이 문제를 힘들어. 그럼 우리는 요놈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풀이를 이런 식으로 일단 할 수 있겠다. 축이 얼마야? 축이 현재 마이너스 k인가요? 이 축이 요 범위가 있으니까 요 범위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축이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건 축이야 지금. 축이 여기에 있다. 축이 여기에 있다. 세 개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얘를 그대로 풀려면. 이해됐습니까? 축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축이 왼쪽에 있다면 요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요 사이에 있다. 말이 안 되겠네. 말이 안 되겠지. 여기도 말이 안 되겠네. 그러면 요것밖에 안 되겠네. 그리고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서로 다른 두 근. 다른 말이야. 중근까지 포함하냐. 그러면 우리 이따가 뭘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첫 번째 사실은 뭐였어? 요게 안 되고 그 안 됨을 판단했네.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요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나올 거야. 쌤 잠깐 훑어본 이유는 뭐냐면 실근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문제에 실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 됐습니까? 근데 실근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근.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맞아? 민주야, 어떤 표현이 맞아? 찾냐? 아니요. 어떤 표현이 맞아? 실근. 실근이라는 표현은 맞아요? 실근이라는 표현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근이라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K는 실근은 X 거고 K는 K인데 전혀 다른 놈인데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나왔어요. 뭐가 나와 있어? 범위가 나왔습니다. 범위 X의 범위가 나왔어. X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됐어요? 범위는 실수야. 수직선은 실수야. 됐니? 그래서 실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야.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따지고 보면 실근이라 써줘도 돼. 이해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말은 실근만을 생각한다는 소리야. 허그는 안 보일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축 K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 이용해? 축이 나왔으니까 뭐만 하면 돼? 판별식만 하면 될까요? 판별식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이라 했으니까. 두 개를 했어. 그럼 마무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축은 사이에 들어왔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 문제를 풀 때는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된다와 안 된다는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된다와 안 된다의 경계를 찾아야 됩니다. 된다와 안 된다의 경계를 찾아야 돼.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 그래프를 일단은 축은 사이에 들어왔고 X축과 두 점 만나는데 얘를 이제 계속 올리다 보면 내리다 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 두 개의 조건만 가지고 푼다 하면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봐야 돼? 3을 봐야 돼? 둘 다 봐야 돼? 둘 다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 식을 fx라 놓으면 세 번째로는 f-1이 0보다 커야 된다. f3이 0보다 커야 된다. 등호는? 지금 등호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두 번째는 통과됐지. 서로 단위했으니까 등호 빠졌어. 첫 번째는 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빠졌어. 얘는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뭐라 했어 내가? 등호는 넣어봐라겠지.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말이 되냐 안 되냐야. 사이에 있어 없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등호 빠진 거라고. 우리는 이 세 개를 풀 거라고 해. 이렇게 풀 거야. 됐어? 자, 힘들지만 이렇게 풀었어.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풀을 수도 있다 했어. 요놈을 식을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다겠지. 뭐로 만들어라고? 쉽다로 가자고. 웬만하면 쉽다. 그나마 쉽다. 알겠어요? 됐니? 얘를 x제곱은 k 마이너스 k 2x 마이너스 1 이라고 적으면 얘는 쉽다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다야. 얘는 어렵다. 어려워? 보여 안 보여? 2분의 1 보여 안 보여? 2분의 1, 0을 지난다. 직선에 한 점 나왔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준 거야. 두 점 중에 한 점 알려준 거야. 얘는 쉽다. 얘는 그나마 쉽다. 됐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두 개의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랑 자 해석 중입니다. 뭐란?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k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사이에서 어쩐다고? 두 교점이 존재한다. 요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위에 있는 말을 요렇게 해석했다고. 이해됩니까? 자, 위에 있는 실근은 교점으로 갈 거야. 됐습니까? 서로 다르는 두 개로 갔고요. 교점은 한 개다. 우리가 중근일 때는 교점을 하나로 보는 거야. 됐어요? 점의 개수는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얘기하다 보면 원래 여기서는 몇 번 만나야 정상이야? 두 번인데 그게 일치를 한다. 하지만 개수는 한 개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뭐 서로 다른 말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x제곱 그렸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일부만 그려야 되니까. 일부. 5서부터 D까지만 그릴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릴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릴 거야.
요거 사이만 그릴 거야. 됐니? 그리고 우리는 이 직선을 그릴 거야. 이 직선 얼마야?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우리는 그 사이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야 3, 얼마입니까? 3,9인가요? 꽤 높네. 실제로는 왜곡이 많이 돼 있다는 소리야. 됐지? 2분의 1은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파란 선하고 몇 번 만나야 돼? 2번 만나야 된다고. 끝에는 범위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그어갖고 2번 만나려면 여기부터 이렇게 돌려서 얘는 한 개, 얘는 몇 개, 다시 한 개. 그럼 요 사이가 되겠죠. 실전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거각 경계값이라고 해서 그려주는 거야. 경계값. 오른쪽도 접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이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요놈. 실제 3,9를 지나는 요거 두 개의 사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은 나왔으니까 K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지.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요 값은 얼마야? 여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가 되겠지. 부호는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얼마까지? 0까지. 그 다음 접선은 구해야 돼. 계산해서 해. 그리고 요 점은 3,9니까 여가 2분의 5고 여가 9야. 2분의 5분의 9, 5분의 18 됐습니까? 그럼 접하는 상황을 뭐 알파라고 하면 우리의 답은 얼마였어? 누가? 지금 뭐만 구한 거야? 기울기로 구했어. K값이 아니야. 기울기야. 마이너스 2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얼마였어요? 얘가 3분의 2였나요? 3분의 2부터 0까지 그리고 또는 알파부터 마이너스 2K가 얼마까지? 5분의 18이었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우리는 알파 값만 구하면 되니까 알파 값 어떻게 구해? 두 개를 연립해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보고 판별식 알파 값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가 0이 되는 상황이지. 다시 말해서 K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은 얼마야? 얘가 2가 되겠지. 알파는. 그렇게 해서 답이 마무리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K가 이 식은 얼마야? 0부터 3분의 1까지. 얘가 알파가 2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9부터 얼마까지야? 2 마이너스 1까지인가요? 이러한 답이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됩니까? 자, 문제를 나는 풀었어.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면 어떤 게 좀 위에는 아직 위에는 안 풀었고 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것만 쓴 거고 자, 너희들은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풀어야 돼. 조금 더 편하게 알고 풀어야 돼. 됐어요? 다행히도 위에 문제가 뭐가 빠졌냐면 축의 위치가 세 군데가 나왔었잖아. 축의 위치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그나마 빠진 거야. 이게 안 빠졌으면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됐을 거라고. 그러겠지? 그럼 이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나오면 왼쪽도 걸리고 오른쪽도 또 걸립니다. 그럼 몇 번 풀어야 돼? 이 작업을. 이 작업을 3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쪽도 해석하고 이쪽도 해석하고 이쪽도 해석하고. 그래서 훨씬 힘든 상황이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의 근이 나왔다는 말은 그냥 교점이 있기만 하면 되겠지. 얼만큼 쉬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보이면 아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쉬운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 요것이 모두 음수일 때 2차 방정식 요것이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어떻게 풀 거야?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방법도 쓰냐면 판별식 쓰고 두근이 뭐 양수다 음수다 쓰고 두근의 합이 음수다 쓰고 곱이 양수다 이렇게 풀 거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과 똑같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갖고 아 두근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두근이 음수가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요걸 보면서 풀면 보이는 점이 어디야? 축이 한번 보여야 되고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야? y절편이 보여야 됩니다. y절편은 상수항과 관련이 되어 있어. 상수항과 관련되어 있는 식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됩니다. 곱이 양수, y절편이 양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됐어요? 자, 축은 얼마야 여기서? 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됐니? 합은 뭐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야? 축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잖아. 부호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 여러 가지 문제 해석을 하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니? 하지만 나는 얘를 이렇게 풀 거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은 4k에 x 플러스 1 이렇게 재해석해도 풀어도 된다라가 되는 거야. 되니? 재해석해서 풀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 얘랑 얘 그래프가 만나는데 어디 쪽에서 만나? 음수 쪽에서 만나라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이 그래프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식 맞아? 식은 맞니? 4K 1,0 요 점을 지나네요. 1,0이지? 마이너스 1,0이네요. 요 점이네요, 이거. 요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0을 지나. 근데 요 놈을 지나는 놈이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음수 쪽에서 만나야 된다고. 음수 쪽에서 만나. 그러지? 자, 직선을 돌릴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돌리냐면 y축과 평행한 선부터 왼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직선은 어디서부터 돌린다고? y축과 평행한 선에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여 평행한 선은 없어? 없어. 그런 직선은 없어 우리한테. 직선이 없다가 아니라 1차 함수는 없다고 보는 거야. 왼쪽으로 돌리면 교점 몇 개야? 2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만족하다가 어디까지? 계속 오다가 어디까지 만족을 해? 어떤 상황까지? 접선 상황까지는 만족하겠죠. 접선 상황까지 접선을 접선일 때는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두 근이라고 있어요. 서로 다른 하고 달라요. 서로 다른이었으면 만족을 안 할 거고 얘는 두 근이라 했으니까 만족을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접선 상황에서 더 내려가겠네. 이제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선에서 좀 더 돌려도 되겠지. 좀 더 돌려도 되겠지. 그럼 경계가 어느 순간 하나가 양수가 됐지. 그럼 둘 다 음수였다가 하나가 양수가 되는 경계값이 여기라고. 여기 하나가 0이 됐지. 경계값이 되지. 이때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4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되고. 끝났지? 끝났잖아.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식을 다시 해석을 하면 아주 쉽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되니? 해석을 하면 아주 쉽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걸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된다. 그전 내용이 뭐겠어? 당연히 그래프를
빨리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그래프 보는 순간 그래프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